매장 전 투자 뉴스 미리 확인해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이죠. 투자 뉴스엔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흥국생명의 영국채 조기상환 미행사에 이어 DB생명보험이 조기상환일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환 미이행이 아닌 회사와 투자자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진 계약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용 반도체 칩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가로 세로 1cm 내외의 얇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정보기억, 제어 등 생활가전을 구동할 핵심 성능을 담는 게 목표입니다. 포스코인터와 포스코에너지는 오늘 임시 주총을 열어 양사의 흡수 합병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력 도매가를 경쟁 입찰로 정하는 가격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발전사를 경쟁시켜 전력 구매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옴시티 수주 지원을 위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출장길에 오릅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제2의 중동붐을 견인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울산시는 비철금속 재련기업인 고려아연으로부터 약 1조 원 규모의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증설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의 매파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전거래를 견고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2,300포인트를 지켜냈습니다. 코스피가요. 거기에 관련된 행간을 이제 읽어볼 텐데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뉴욕 증시가 그렇게 낙폭을 키웠음에도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관련주, 원전주가 힘을 내주면서 하단이 좀 지지되는 모습이었죠, 남인호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비록 종가에는 마이너스로 마감됐습니다만 장중 플러스까지 전환되는 그런 막강한 힘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런 차이나 다시 말해서 중국과 홍콩 시장을 떠난 외국계 자금이 한국으로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집중 매수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오늘 내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국가 체제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 투자 자금이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시에 수급이 우선한다 하는 말이 있죠. 아마 최근에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강한 요인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강도가 더 확대는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보유하시는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코스닥도 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그들이 매입할 수 있는 종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코스피 이외 코스닥 150 이 안에서만 일부 종목만 매수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된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TSMC 그리고 CATL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국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급부에서 보면은 여전히 연준의 고강도 긴축 스트레스는 변한 게 없다는 건데 안심하기는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코스피의 하방 변동성은 어느 정도 또 염두해 둬야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윤여민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사실은 FOMC를 좀 넘어갔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1단계 단추만 좀 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고용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뭐 중간 선거, CPI 같은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지금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그다음 경제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관문만 좀 통과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파월 의장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땐 중단할 생각은 아직 없다라는 점. 다만 이제 터미널 금리가 한 5% 정도라고 좀 전제를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 좀 운신의 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급 관련돼서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많이 늘렸다라는 점, 결국 이제 외국인의 매수는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수가 2,300선을 좀 지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방에 대한 지지성은 분명히 좀 가져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22,350선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새로운 주도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10선 정도를 좀 넘어가야지만 좀 박스권을 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라인을 좀 분명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갇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종목 장세는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2차 전지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돌아가는 어떤 선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가는 종목만 좀 계속 갈 수 있다. 선순환매 장세를 좀 종목별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울고 웃었던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사실 다음 주도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옴시티 테마가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는 11월 16일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그리고 오늘 수주전을 위해 사우디 출장길을 오른 원희룡 장관 이슈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자, 이번 출장 정부와 민간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사우디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주지원단이 4박 6일의 일정으로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에 참전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 이후에 사우디의 에너지 투자나 아니면 주택부 장관들과 이제 국부 펀드 이런 총재들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된 원팀 코리아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국토부, 그리고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공사, 코트라,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KT, 네이버 등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홍해와 인접한 사막과 산악지대에 서울의 44배 크기로 이제 스마트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며 총 사업비가 한 710조 원 정도 됩니다. 일단 이곳의 스마트 시티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우수한 기술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관련 기업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이어가지만 사실 이거는 단기성 이슈로 살짝 바람이 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이트 좀 길게 보실 만한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너무 단기성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김선영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부기관 최초로 네옴시티 현장을 방문하는 만큼 우리 정부 이번에 가서 협력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굵직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는 나오겠지만 이슈의 신선도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윤여민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좀 테마로서 움직이다가 이제 결국은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섹터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좀 테마로서 움직인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신규 매수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모멘텀이 조금은 탄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슈로서 지나가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건설에 대한 부분이 좀 아무래도 수주가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물산 최근에 좀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면서 1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465% 정도 증가를 하면서 거의 8천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건설 부분 신규 수주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초에 지금 11조 7천억 정도의 어떤 목표를 좀 제시했는데 이미 거의 13조 정도를 지금 달성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초고층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택이라든지 플랜트 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소비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사 쪽에서는 제가 볼 때 좀 튼튼한 삼성물산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건물이 짓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네트워크라든지 컨텐츠도 있는데, 최근에 좀 급부상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이 AI 쪽, 특히 ICT 쪽에서 보게 된다면 네이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네이버는 IT 플랫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의구심이 들면서 주가가 많이 대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수급을 보시게 된다면
기관의 콜이 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대가 강력한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물벽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 지지 라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뒤늦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합류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들, 오프라인 쪽에 대한 상품군의 어떤 점유율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성장에 대한 기대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물산 네이버 말씀해 주셨는데 네이버는 조금 단기적으로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 다음 2차 전지 섹터 관련 기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제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금리 인상기에도 아주 활약이 대단한 모습인데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의 시가총액 합이 지금 올해 들어서 2배가 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 한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삼성전자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 오르고 삼성전자 내려가면 종합주가지수 내려간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더 붙이셔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2차 전지 종목이 내려가면 지수가 내려간다. 바로 어제죠. 종합주가지수가 40포인트나 급락세 보이는데 그것을 플러스 5포인트로 전환시킨 힘이 어디입니까?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 전지의 힘은 오늘 내일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은 향후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가 역시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도주가 없이 주도주의 내 종목을 편입시키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매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2차 종목들이 2차 전지의 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어떤 종목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2차 전기차 관련주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 중에서 아직 주가 상승이 높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종목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반드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편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점쳐지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네, 일단은 좀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종목은 대주전자재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존 흑연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용량과 충방전 속도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차세대 응급제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에 지금 실리콘 소재 5%가 첨가된 응급제를 납품을 하면서 결국 이제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확대가 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증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그 다음에 또다시 증설 이런 좀 사이클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고 하면 응급제 캐파가 올해 지금 2,000톤 정도 수준인데 2024년, 그러니까 향후 2년 후에는 1만 톤으로 5배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좀 다가가지 못했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좀 대보 마그네틱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상당히 좀 튼튼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탈철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철기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음식료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산업에도 좀 폭넓게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습식 탈철기 관련돼서 세계 최초로 좀 상용화를 했고 또 독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탈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재 쪽에 좀 상당히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양극재 생산량부터 시작해서 음극재, 전해질 모두 지금
10%대 이상의 두 자릿수의 좀 캐파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명히 수혜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작한 소재 신사업 같은 경우도 좀 가시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추가적인 매출이 좀 기대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전고점을 좀 올라가지 못했던 지금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 관련해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장비 쪽에서 대보 마그네틱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전 부채 낮추기에 발벗고 나선 정부 기사 내용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한국전력의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 규모에 안 되겠다 싶은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가격 입찰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전력 도매가를 발전사들의 경쟁 입찰로 정하겠다는 건데 내용 좀 쉽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손영 대표님.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한전의 전력 구매가를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는 이제 이 가격 입찰제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발전사들끼리 경쟁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전력 구매가를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전력 구매가가 낮아져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는데요. 발전사뿐만 아니고 한전에서도 이제 전력 거래 입찰에 이번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시장의 어떤 경쟁이 좀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진 어떤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가격을 낮추거나 더 유리한 가격에 이제 이 입찰을 따기 위해서 더 유리한 가격을 항상 써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또 뒷얘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까지 좀 잘 커버해서 이제 이거를 확실히 좀 확정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전력 시장의 개편안에는 가격 입찰제 외에도 이제 다양한 경쟁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속도 내는 포스코의 사업 다각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하면서 LNG, 수소,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게 되는데 철강 사업 비중 좀 줄이고 이제 미래 먹거리에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합병안 통과를 위해서 임시 주총을 연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각각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양사의 흡수합병 통과를 시킬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8월달에 이미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이제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합병하겠다는 그런 공시를 내고 나서 이게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흡수합병을 계기로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LNG와 수소 등 에너지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비철강 사업 분야의 투자를 늘려서 그룹 이익의 90%를 차지하는 철강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낮출 거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통합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합병 완료 시에 매출이 한 4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핵심 계열사로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 사업 비중을 줄이면서 비철강 사업의 비중을 40%, 그리고 신성장을 20%까지 올릴 계획이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업의 어떤 다각화와 밸런스가 좀 잘 맞춰지는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발표된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니까 3분기 기준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사업 부분 영업이익이 비중이 56%였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의존도 자체가 또 높은 상황이었고요. 이에 앞서서 천연가스 외에도 수소 그리고 태양광, 육해상 풍력이나 아니면 암모니아, 인프라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포스코 그룹 앞으로 관련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사업이 한쪽 부서에 몰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좀 다각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 상황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윤여민 팀장님,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주가 향방도 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수혜주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전 시장에서 지금 이제 전 방송에서 포스코 이제 홀딩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포스코가 나아갈 길 결국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가고 글로벌로 나아가는 어떤 에너지 미래 소재, 수소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시장에서 많이 떠오르는 테마가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수소, 태양광 쪽, 그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 같은 이런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뭐 태양광 쪽에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현재적으로 봤을 때 좀 주도주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쪽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받쳐주는 어떤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303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7% 이상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평균 이제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러한 좀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호실적이 좀 4분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태양광 쪽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모델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제 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국내법에 좀 상당히 많은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좀 대장주로 나왔던 게 좀 전 두산 퓨얼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정도 가까이 되지만 지금 사실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0억에 좀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볼 때는 좀 미래에 좀 시장 잠재력에 좀 주목해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전지와 좀 관련된 원천 기술을 좀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 이제 주력 발전용인 이제 인산형 연료전지 관련돼서는 자체 기술력으로도 지금 국내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분명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좀 부족합니다만 최근에 좀 수주가 좀 적어도 그래도 꾸준히 좀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수소 경제에서 분명히 좀 하나의 좀 대장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좀 두 종목은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각 테마를 좀 이끌고 있는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철강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이런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과 함께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 수소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 안에서는 두산 퓨얼셀 주목해보자, 또 태양광 관련해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죠. 삼성전자 소식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냉장고도, 그러니까 에어컨도 더 가볍고 더 작게 이제 삼성이 가전용 반도체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정말 미니멀라이즈 시대가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모바일 AP로 스마트폰 시대가 왔듯이 그럼 가정용 반도체가 나온다면은 가전도 좀 세대 교체가 되겠어요, 남인 회장님? 네, 그렇게 되겠죠. 삼성전자, D램 반도체하고 낸드 프레시 가격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매수할까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프레시가 내려가는 거 외국인들만 모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D램과 낸드 프레시만 있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에는 수많은, 그리고 이미 1년 전에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현대차라든가 세계 굴지의 자동차사들이 생산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생커가 말씀해 주신 생활 가전 쪽 시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죠. 작년에 630조 전 세계입니다. 630조 원 되는 생활 가전 시장이 내후년 2024년도에는 자그마치 760조랍니다. 해마다 20%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가 20년 전, 30년 썼던 그런 냉장고, 그런 세탁기하고 최근에 구입한 냉장기, 세탁기 얼마나 달라집니까?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어떤 전쟁하고 있죠? 반도체 전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중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하겠습니까? 향후 미래 산업에서 반도체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예컨대 자율주행차에서 반도체 없는 자율주행차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K방산, 요즘 자주포, K9 자주포라든가 K2 흑표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산업에서 반도체가 없는 그런 산업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끝난 산업이 아니고 반도체는 미래 성장 산업이다.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